LA를 뒤덮은 사상 최악의 산불 현장입니다. 초호화 저택들이 잿더미로 변하며 참혹한 광경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혀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길에 휩싸이는 와중에도 한인타운만이 온전히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한인들의 믿기 어려운 행동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있다는데요. 대체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 소방국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 제이슨 카터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소방관의 길을 선택했고 그동안 수많은 화재 현장을 목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LA 산불은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화재보다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길에 느껴지는 건조한 공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습도계가 15% 이하를 가리키고 있었고 바람도 평소보다 강했습니다. 소방서에 도착하자마자 무전이 울렸죠. 할리우드 힐스 인근에서 작은 불씨가 발견되었다는 첫 신고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산불 신고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장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추가 신고가 이어졌고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른 관목들 사이로 번져가는 불길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불씨들이 춤추듯 허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소방 헬기가 물을 쏟아부었지만 강한 바람에 물방울들이 증발해버리는 것이 눈에 보였죠. 카터, 동쪽 능선으로 번지고 있어. 주민 대피가 먼저야. 무전을 통해 들려오는 팀장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소방차를 몰아 주택가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이미 시커먼 연기로 뒤덮여 있었고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가 차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할리우드 힐스의 호화로운 저택들이 하나둘씩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수백만 달러짜리 집들이 마치 종이처럼 쉽게 타들어가는 모습은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한 노부부를 만났죠. 평생 모은 재산이 담긴 집을 떠나기 싫어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발 지금 당장 떠나셔야 해요.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저의 간곡한 설득에 마지못해 차에 오르시는 노부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들을 대피소로 안내한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죠. 어둠 속에서 붉게 타오르는 불길이 LA의 밤하늘을 마치 지옥처럼 물들였습니다. 저희 팀은 계속해서 진화 작업을 이어갔어요. 50피트 높이로 치솟는 불길 앞에서 소방호스의 물줄기는 너무나도 무력해 보였습니다. 손에 쥔 소방호스가 마치 장난감처럼 느껴졌어요. 동료 마이크의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12시간 넘게 이어진 진화 작업에 모두가 지쳐 있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베벌리 힐스 쪽으로 번져가는 불길을 막기 위해 방화선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임시 대기소에서 물을 마시며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 그리고 불길이 집어삼키는 건물들의 으스러지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라디오에서는 이번 화재가 LA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될 것이라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어요. 소방관의 가장 큰 적은 자만심이다. 10년이라는 경험이 무색하게도 이번 산불은 제 한계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불길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그리고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화재 현장에서 마주한 주민들의 절망적인 표정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생 일구어온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소방관으로서 더 많은 것을 해야 했는데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무전이 울렸어요. 불길이 서쪽으로도 번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친 몸을 일으키며 장비를 점검했죠. 이제 LA의 다른 지역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어요. 진화 장비를 챙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지켜내야 했습니다. 긴급 상황이라 연속 근무로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화재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통제소의 지시로 헬기에 올라
화재 진행 상황을 점검하게 되었어요. 높은 상공에서 내려다본 LA는 그야말로 지옥도였습니다. 붉은 불길과 시커먼 연기가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었죠. 피로로 인해 흐릿해진 시야를 몇 번이고 깜빡이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어요. 그때였습니다. 불규칙하게 번져가는 불길 사이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 구역만 마치 섬처럼 불길을 막아내고 있었죠. 조종사님, 저 구역으로 한 번 더 선회해 주시겠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헬기가 고도를 낮추며 그 구역으로 다가갔어요. 연기를 뚫고 내려다본 광경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인타운이었어요. 주변 지역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동안 이곳만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막이 둘러져 있는 것처럼 불길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통제소, 여기는 카터입니다. 한인타운 상공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었어요. 무전을 넣는 제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셔진 듯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착륙을 결정했죠. 연기를 뚫고 내려오는 과정은 위험했습니다. 조종사의 이마에는 긴장감으로 땀방울이 맺혔어요. 간신히 안전한 곳을 찾아 착륙했고 저는 곧바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상에서 본 한인타운은 더욱 놀라웠어요. 건물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그 간격이 마치 의도된 것처럼 불길과 바람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화려한 외장재와는 달리 이곳의 건물들은 실용적인 내화자재로 마감되어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10년 경력의 소방관인 제가 봐도 이건 분명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창문의 구조도 특별했습니다. 일반 유리창과 달리 화재의 강한 특수 창으로 보였죠. 불이 번져도 내부로 쉽게 침투하지 못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92년 LA 폭동 이후로 이곳은 많이 달라졌지. 동료 제임스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닌 철저한 준비의 결과였던 거죠. 불길 속에서 발견한 이 놀라운 광경은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한인타운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방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옥상에는 비상용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건물 곳곳에 소화전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준비성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지역과도 달랐죠. 피로에 지친 제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은 마치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불길과 싸우다 지쳐 무력감을 느끼고 있던 저에게 한인타운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곳에는 분명 우리가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친 발걸음을 재촉하며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발길을 옮겼어요. 이 특별한 발견은 분명 LA 전체의 화재 대응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화재 현장을 걸으며 한인타운 건물들의 특이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LA의 다른 건물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건물 외벽을 유심히 살펴보며 걷다가 한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 불길 속에서도 건물의 구조가 또렷이 보였습니다. LA의 다른 건물들은 대부분 목조 건축이었는데 이곳은 달랐어요. 건물들이 거의 모두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었어요. 소방관으로서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목조 건물이 불과 몇 분 만에 잿더미로 변하는 동안 콘크리트 건물은 수시간은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할리우드 힐스의 호화로운 저택들이 불길에 쉽게 무너져 내린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화려한 외관의 목조 건축은 결국 불 앞에서는 무력했던 겁니다. 화재가 번지는 패턴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목조 건물은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옆 건물로 번져갔지만 콘크리트 건물은 그 자체가 하나의 방화벽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한인타운에서는 불이 쉽게 건너가지 못했던 거죠. 다른 건물들을 둘러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인타운의 거의 모든 건물이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었어요.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비용 문제로 대부분 목조 건물을 선호하는데 한인타운만 이렇게 다르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소방관으로서 이런 건축 방식의 차이가 가져오는 결과를 직접 목격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LA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수많은 화재 피해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만약 다른 지역의 건물들도 이렇게 지어졌다면 그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내부 구조도 달랐습니다. 기둥과 벽, 천장 모두가 콘크리트였어요. 불에 타기 쉬운 목재는
최소한만 사용된 것 같았습니다. 계단실은 마치 벙커처럼 견고했고 각 층을 구분하는 바닥도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였죠. 한 층 한 층 올라가면서 살펴보니 건물의 모든 요소가 화재에 대비한 듯 했습니다. 불이 번지기 쉬운 틈새는 모두 막혀 있었고 층간 방화벽도 튼튼했어요. 심지어 전기 배선도 화재의 강한 자재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 쓴 것을 보니 안전에 대한 남다른 철학이 느껴졌죠. 옥상에서 바라본 LA의 모습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한쪽에서는 화려한 마천루들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평범해 보이는 콘크리트 건물들이 묵묵히 그 불길을 막아내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실제 안전성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한 이 놀라운 차이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재난 앞에서는 화려한 외관이나 값비싼 장식이 아닌 기본에 충실한 견고함이 진정 중요하다는 것을요. 한인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더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을 선택한 그들의 결정이 오늘 이 큰 화재 속에서 그들의 공동체를 지켜냈습니다. 표지판도 새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LA의 다른 건물들은 대부분 소방 설비 점검을 겨우 면피하는 수준으로 하는데 이곳은 확실히 달랐죠.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배치도 인상적입니다. 일반적인 간격보다 훨씬 조밀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화재가 발생하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스프링클러로 이어지는 배관이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어 한쪽이 고장 나도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게 되어 있었죠. 옥상에서는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형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보통 건물들의 물탱크는 일상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것인데 이곳의 물탱크는 명백히 소방용이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충분한 수압을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이었죠. 92년 LA 폭동, 그 시절 한인 상인들이 겪었던 고통과 상실, 그들은 그때의 교훈을 잊지 않은 거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온 것이었습니다. 비상구 주변의 작은 표지판 하나까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곳의 안전관리가 얼마나 세심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은 분명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전체가 하나가 되어 이뤄낸 결과겠죠. 이제 한인타운이 불길 속에서도 버티고 있는 이유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콘크리트 건물이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 담긴 체계적인 시스템과 준비성, 그리고 공동체의 의지가 이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볼수록 새로운 발견이 이어졌어요. LA의 다른 지역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36시간 연속 근무 후 잠시 휴식을 취하려 한인타운 내 소방서 임시 대기소로 들어갔습니다. 뜻밖에도 한인회에서 소방관들을 위해 따뜻한 도시락을 준비해주고 있었어요. 땀과 그을음으로 뒤덮인 동료들이 도시락을 받아들고 보였던 미소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에도 묘한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옆 건물인 한인교회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어요. 교회 지하 공간이 임시 대기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근처 공식 대피소와 연계해서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고 정리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한인 봉사자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공식 대피소의 요청에 따라 물품들을 분류하고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의료진들의 활동이었어요. 한인 의사와 간호사들이 교대로 찾아와 소방관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간단한 응급치료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연기 흡입이나 경상을 입은 동료들에게는 특히 고마운 일이었죠. 92년 LA 폭동의 기억이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듯 했습니다. 당시에 고립무원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어요. 교회 한쪽에서는 몇몇 한인 약사들이 구급상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 근처 대피소에서 응급처치용 의약품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약국 문을 닫은 채 이곳으로 달려왔다고 해요. 현장에서 만난 소방서 동료는 한인들의 도움이 얼마나 큰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부터 한인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소방관들과 이재민들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관공서나 언론의 주목도 없이 조용히 그러나 체계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인타운은
단순히 불길을 막아내는데 성공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한 공간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견고한 건물과 체계적인 소방 시스템 너머에는 더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이런 공동체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재난 극복의 힘이 아닐까요? 한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이웃을 돕는 손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나눔은 이 힘든 시기를 버티게 하는 또 하나의 희망이었어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매일 하는 화재 상황 보고 시간에 평소와 달리 제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한 인타운에서 목격한 놀라운 것들을 동료들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번 화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별한 사례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인타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들이 불길을 막아낸 모습, 체계적인 소방 시스템, 완벽한 대피 과정까지 한국의 선진 건축 기술과 안전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LA의 다른 지역들이 수많은 피해를 입는 동안 한인타운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사실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며칠 후 지역 뉴스팀이 찾아왔고 이어서 CNN 취재진도 왔습니다. 카메라 앞은 어색했지만 현장에서 직접 본 것들을 진솔하게 전달했습니다. 화려한 수식은 필요 없었어요. 콘크리트 건물이 화재에서 살아남은 모습, 체계적인 소방 설비, 그리고 실제 피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현지 미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미리 할 수 있었죠? 라는 질문에 한 한인 건물주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한 상식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비용을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화니까요. 수백만 달러를 들인 호화로운 저택들이 잿더미가 된 반면 한인타운의 건물들은 끝까지 버텨냈다는 사실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심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안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화려한 외관보다 견고한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한국의 건축 철학이 이번 화재를 통해 그 가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소방관으로서 이번 경험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선진 안전 문화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죠. 이제 LA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앞선 기술과 안전의식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강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전히 LA 곳곳에서는 불길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한인타운에서 보고 들은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마주친 질문들,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죠? 이런 시스템은 어디서 배웠나요? 에 대한 답을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았어요. 한인회를 다시 찾았을 때 그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피소 운영, 이재민 지원, 소방관들을 위한 간식 준비까지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한인 회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는 모습이 한국의 문화라고 하셨습니다. 한 건물주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은 재난관리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그걸 직접 경험하고 배워왔죠. 그의 말처럼 한인타운의 체계적인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한국의 발전된 안전문화를 이곳에 적용해온 결과였어요.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인타운이 보여준 이번 대응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LA 전체에 퍼져나간다면 더 많은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카터 소방관님의 특별한 사연이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동모드였습니다.